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는 3월 31일 지구의 기온 상승이 세계 식량 안보에 위협을 주고 빈곤 악화로 인한 분쟁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PCC는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채택한 이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이 높아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하기 쉽다며 국제사회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이 유엔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보고서가 작년 발표했던 IPCC 보고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IPCC는 1990년 이후 5, 6년 간격으로 네 차례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요. 작년 9월 27일 발표한 것이 5차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번에 채택한 것은 올가을 최종 확정하는 5차 보고서 개정 작업의 제2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IPCC 보고서는 어느 한 나라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 각국의 기후 전문가가 참여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요코하마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온 상승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섭씨 4도를 넘을 경우에 이제 식량 안보에 세계적으로 좀 위험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좀 주요 내용들을 짚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IPCC는 이제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한 바로 지금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21세기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최대 5.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말까지 20세기 말보다 5.9도가 상승해서 세계 평균보다 더 심한 기온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말보다 기온이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홍수가 급증하면서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폭염으로 사망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뭄으로 인한 물과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건조 아열대 지역에서도 지표수와 지하수가 크게 감소하고 2030년부터는 식량 생산성이 감소를 하고 또 육상 및 담수종의 멸종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이제 연안 지역 홍수로 인한 토지 유실로 전 부문에 걸쳐 위험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망을 했는데요. 보고서는 열대 온대 지역에서 밀, 쌀, 옥수수 생산이 감산되고 만일 3도 이상 올라간다면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서 1000년에 걸쳐 7m의 해수면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로 인한 세계 경제 총 손실액이 최소 1,4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문제거리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구촌의 탄소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문제로는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후변동으로 수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분쟁 위험이 간접적으로 높아져 각국의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미 국방부 미래 예측에서는 물 문제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IPCC는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대응책과 배출 삭감책을 병행,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 지도자들에게 진정 어린 정책 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식량을 투쟁하기 위한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최근 한 기사를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도 이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면서 앞으로 직접 보기는 힘들고 그림이나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었죠. 네. AFP 통신은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는데요. 이 연구소가 굉장히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입니다. 네. 2014년이면 런던 타워 또 자유의 신상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가상세계를 통해 방문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래요. 지구온난화로 향후 2000년 뒤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8m 상승함에 따라서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700여 개의 세계 유산 중 약 140곳이 수몰될 것이라는 건데요. 바닷속에 잠길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이라고 합니다. 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나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같은 유명 명소가 물에 잠길 것이며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18년간 수감됐었던 로벤섬이나 이탈리아 베니스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도 수몰 예상지로 지적됐습니다. 네. 이 같은 관측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과거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3도 이상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실 기온 상승을 낮춰잡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은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엔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씨 상승을 사실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유엔이 기온 상승 2도를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기온 상승이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국제사회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없이는 국제적인 탄소 저감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까지 탄소 배출에 비협조적이었던 미국이 조금씩 국제정책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점인데요. 전 지구인들이 힘을 합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해 이 비극을 후손들에게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